네,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 안에서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지 업종에 대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인사이트 오늘은요, 게임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상반기 게임주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라진 기업들도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실적 모멘텀 그리고 신작 어디서 찾으면 좋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훈 우준투자증권 연구원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6월 게임 시장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장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그 6월 달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올해 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해와 올해 좀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는 좀 게임 시장 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많았냐면 캐주얼 게임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캐주얼 게임들, 특히 외국산 캐주얼 게임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난해는 이제 아무래도 쇼츠나 그런 짧게 소비하는 컨텐츠에 대한 유저들의 어떤 그런 니즈가 많아지다 보니까 원래 기존의 국내 주류 게임이었던 RPG 게임들을 제치고 이제 순위권, 상위권에 캐주얼 게임들이 많이 네. 진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트렌드가 조금 다시 꺾였어요. 그러니까 캐주얼 게임이 다시 좀 줄어들고 다시 RPG 게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매출 순위, 주요 순위권을 10위권 내에 보면 아무래도 RPG 게임들이 다시 좀 매출 순위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도 세븐나이츠 리버스 그리고 다른 RPG 게임들이 순위권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국내 게임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캐주얼 게임이 너무 잘 나가는데 우리도 이걸 해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런 RPG 게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이나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잘 구비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을 이끌었던 거는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게임주는 그 속에서는 살짝 소외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신작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기대해볼 만한 신작이 있습니까? 사실 네. 그 국내 게임사들이 최근에 많이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이제 좀 신작을 통해서 좀 네. 분위기 반등을 노리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IP인 아이온2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카카오 게임즈도 연초에 영상을 공개하고 나서 좀 많이 화두가 됐었던 크로노 오디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도 이제 7개의 대제 오리진이라고 하는 이런 RPG 게임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펄어비스는 지금 최근 몇 년간 조금 딜레이가 됐었지만 마침내 이제 붉은 사막이라고 하는 신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어떻게 보면 국내 게임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기대작들, 신작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도 그에 따라서 움직임, 변동폭이 좀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좀 게임주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상승 동력은 아무래도 신작입니다. 여러 가지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게 네. 기존에는 많이 이렇게 부각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게임사들은 국내 게임에만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국내 유저들에게 얼마만큼 소구력이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국내 게임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글로벌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다양한 전략들을 이제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는 국내 게임사들이 이제 국내 게임 시장을 많이 좀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모바일 게임, 특히 RPG 게임에서 국내 유저들의 마음을 얼마만큼 사로잡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또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최근 RPG 트렌드는 좀 더 클래식한 IP를 가지고 오는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좀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클래식한 IP들을 가지고 와서 얼마만큼 기존의 유저들을 끌어올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글로벌로 타겟하고 있는 예를 들면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글로벌 유저층들에게 좀 더 게임성을 부각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 뭐 게임스컴이나 이런 게임쇼들에 나가는 출품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 산업은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살짝 아쉽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게임 시장 안에서 국내 기업들이 가진 강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국내 게임 트렌드와 글로벌 게임 트렌드를 봤을 때는 좀 더 괴리가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게임사들이 국내 게임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글로벌로 진출했을 때 가장 힘든 점이 바로 그런 게임 트렌드에서 조금 많이 괴리가 벌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우리 게임만의 소구력을 갖출 수 있는 RPG의 영향을 갖추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좀 집중도를 많이 높였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에서의 흥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대치를 많이 못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다만 몇몇 게임사들은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좀 그런 IP를 출시를 하기도 했고, 또 글로벌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 RPG 게임들에 대한 다시 좀 반응들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기회를 모두 잘 잡는 게임사가 좀 더 실적 반등이나 주가 반등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게임주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분기 전반적인 게임사들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게임사들의 실적은 제가 매 분기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좀 각자 도생인 것 같아요. 그냥 게임사가 편차가 되게 커요. 다 같이 갈 수가 없다. 네, 다 같이 가기가 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게임사들은 좋은 실적을, 일부 게임사들은 이게 크게 실적이 주목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제 종목은 이제 넷마블과 네오위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븐나이츠 리버스라고 하는 2분기 신작이 시장의 기대치를 아웃퍼폼한 게 있고요. 그리고 1분기 때 냈던 RF 온라인 넥스트도 이제 매출 순위를 많이 유지를 하면서 좀 거기에서 실적이 좀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피해 거짓 DLC가 생각보다 빠르게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출시된 효과 플러스 브라운 더스트 2라고 하는 이제 과거에 있던 네. 기존 게임작이 2주년 업데이트 효과를 통해서 매출 순위가 좀 많이 올랐어요. 특히 중화권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에서의 좀 실적이 기대가 되는 게임사로는 넷마블과 네오위즈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평가보다는 그 안에서도 좀 차별화된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넷마블과 네오위즈 실적이 좀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수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변수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실적이 좀 가시화가 된 시점에서는 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이제 충분히 반영될 건데, 그럼 2분기 실적이 발표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에는 또다시 3분기 실적이나 3분기에 나오는 신작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거든요. 그러면 3분기에 신작이 있는 게임사와 없는 게임사로 나뉠 것이고, 네. 있는 게임사의 경우에는 그 신작의 게임이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출시가 됐을 때 그만큼 기대치를 상회하느냐 마느냐가 핵심일 것 같고요. 신작이 없는 게임사는 4분기에 있는 신작을 마케팅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3분기에는 여러 게임쇼나 그런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게임쇼나 이런 장들에서 얼마만큼의 그런 유저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가 좀 하반기에 그런 주가나 실적에서의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신작을 중심으로 주가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어떤 신작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8월 시장의 게임주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8월 플러스 3분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좀 가시화가 된 이후이다 보니까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역시 넷마블과 네오위즈가 좀 기대가 2분기 실적까지는 되는데 3분기에는 크래프톤이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크래프톤은 신작이 없거든요, 3분기 때. 근데 다만 지금 크래프톤이 최근에 게임 콜라보, 에스파 게임 콜라보라든지 지금 슈퍼카 게임 콜라보 같은 효과가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3분기 때부터는 다시 한번 좀 유저 지표나 좀 그런 매출 지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춤했던 주가가 조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넷마블과 네오위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신작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콜라보 효과가 좀 기대된다. 탑픽으로 크래프톤 3분기에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요, 네이버랑 카카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먼저 볼 텐데 네이버 실적은 좀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에 카카오는 여전히 실적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입니다. 분석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네이버 카카오에게 실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국내 경기입니다. 왜냐하면 두 회사 모두 광고와 커머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커머스 모두 국내 경기가 결국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고 커머스가 얼마만큼 반응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이고, 두 번째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네이버와 카카오가 왜 이렇게 실적적인 기대감이 좀 괴리가 벌어질까를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대비해서 카카오는 광고와 커머스를 제외한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컨텐츠 매출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든지 엔터, 웹툰, 게임 이런 컨텐츠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컨텐츠의 부진, 이 컨텐츠 매출의 부진이 조금 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광고랑 커머스의 경기가 얼마만큼 살아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이면서 네. 두 번째로는 컨텐츠 쪽에서의 매출이 얼마만큼 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느냐가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네이버랑 카카오에 대한 또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최근에는 하이닉스를 투자 의견 하향하는 리포트를 내놨는데 네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의견이 엇갈렸어요. 카카오는 목표 주가를 상향했지만 네이버 투자 의견은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엇갈린 의견을 낸 이유와 함께 주가의 영향은 어떻게 미칠까요? 사실 이제 앞서 질문 주신 것처럼 실적적인 부분을 여쭤보셨지만 제일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가 가장 크게 주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외적인 부분이거든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그렇죠. 네. 그리고 소버린 AI 이 두 가지 요소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되고 법제화가 되면서 좀 많이들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로 이게 넘어왔을 때는 좀 더 그런 간편 결제 시장이나 그런 결제 시장에서의 좀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는 사실 시장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러면 주가의 어떤 변곡점이 되는 시점은 언제냐라고 보면 이게 양지화되는 순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가정적인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 이게 국내와도 슬슬 이제 법제화가 되고 양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는 그런 가정들이 실제로는 어떤 정확한 가정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떤 그런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라든지 실적 추정 측면이 많이 이제 도입이 될 겁니다. 그때는 좀 주가가 좀 과대평가 받았을 때는 좀 더 주가가 조정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좀 더 많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주가 다시 오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목표 주가 투자 의견 상향이나 목표 주가 이런 변동폭이 좀 더 심하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네카오가 움직였던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 상승을 나왔는데 앞으로도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오늘 좀 여러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저궤도 위성통신과 관련된 이슈인데 저궤도 위성통신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텔리언테크가요, 원웹의 이 단말기 적합성 평가를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상용화가 좀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궤도 위성통신을 말씀을 드릴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많이 사실 두각을 못 받았어요.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수요층이 많이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의의를 찾기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전쟁 확산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궤도 위성 통신망에 대한 니즈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트렌드가 또 생겼냐면 트럼프를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유럽에서도 미국의 스페이스X 스타링크를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EU 그런 대륙 간의 국가 간의 자국의 위성 통신망을 갖춰야 된다는 니즈가 많아지면서 좀 더 자국의 위성 통신 업체들을 밀어주는 트렌드가 발생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텔셋이 그런 사업적인 영향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텔셋이 저궤도 위성 통신망 서비스 이름이 바로 원앱 서비스이고 여기에 인텔리언테크가 단말기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그런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망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올해 연초에 죄송합니다. 5월달, 6월달쯤에 이제 서비스가 이제 승인이 나게 되면서 국내에도 이제 서비스가 도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서비스가 도입됐을 때 물론 이게 소비자 단에서는 수혜를 많이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국내는 워낙 그런 통신 서비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단에서는 그런 수혜를 많이 보긴 힘들지만 어떤 그런 해상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항공 서비스에서는 좀 유의미한 변화를 포착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용 위성 통신망에서도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보다는 글로벌적으로 좀 의미 있는 성장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 안에서 탑픽 종목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인텔리안 테크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종목도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위성통신망뿐만 아니라 네. 크게 위성 시장에서의 그런 트렌드가 위성 통신 시장도 있고 그리고 관측 시장도 있습니다. 두 트렌드 모두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위성 통신 쪽에서는 국내에서는 인텔리안 테크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위성 관측 쪽에서는 세트레가이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관측 위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그런 지상의 그러니까 우주에 떠 있는 위성으로부터 지상의 어떤 그런 사진 정보들을 많이 포착을 할 수 있는 위성을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기업 모두 좀 더 그런 위성 시장의 확대에 따른 네.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성 시장과 관련해서는 인텔리안 테크도 있지만 관측 측면에서는 세트레가이도 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